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좋은 세무사 고르는 꿀팁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세무사 한번 잘못 만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는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세무사를 만날 수 있는지 정말 유용한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특히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정 대표를 구독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세무사를 고르는 꿀팁. 그 첫 번째는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창업 초기엔 세금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경험이 많은 세무사는 그 모든 복잡한 문제를 척척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래처 A 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세무사를 잘 만나서 세무 구조를 제대로 잡고 그 덕분에 큰 세금 문제 없이 쭉쭉 성장할 수가 있었죠. 세금 감면이라든가 세금 혜택이라든가 창업 자금에 관련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험이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경험과 전문성이 따르는 세무사가 있어야지 회사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여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비법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스타트업 초기에 일반 세무사를 고용했다가 세금 감면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정책자금, 스타트업 자금, 여러 가지 창업 패키지 과제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모두 놓치는 뼈아픈 실수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스타트업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바꾸고 나서는 지원금도 제대로 받고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IT 스타트업이라면 해외 법인을 본사로 이전할 경우, 즉 플립 같은 복잡한 절차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경험이 많은 세무사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경험은 생명입니다. 스타트업의 특수한 니즈를 잘 알고 사업자 코드와 사업자 업종, 업태를 잘 맞춰줘야 정책자금, 스타트업 자금을 잘 받고 그 다음 패턴으로 그 다음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잘 만나야 사업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소통이 원활한 세무사여야지만 된다. 예전에 이제 세 번째 C 법인이 겪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기장을 맡은 세무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문성을 막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세무사가 어려운 용어만 쓰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요. 대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설명을 쉽게 해주는 세무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는 세무사, 나를 도와주는 세무사를 만나니까는 세무 업무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소통이라는 건 정말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세무사와 대표자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무사를 고를 때 쉽게 설명해주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가 쉬워야 업무가 빨라진다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맡고 세무 조정을 하려고 해도 세무사가 소통이 안 되고 저항만 생기면 도저히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사가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성장의 밑바탕, 발판, 단계별 성장은 바로 세무사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세무사. 신속한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결산을 봐야 되고 다음 연도에 금융권을 활용해야 돼요. 그럼 세무 조정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확정 신고를 어떻게 하고 이익 조절과 비율 조절 이런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연도 회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 시설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사가 바로 대응해 주고 빠르게 해결이 된다면 너무 금상첨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사 여러분들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세무 문제는 갑자기 발생될 때가 많아요. 급한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거 3.3% 원천 신고해야 되나? 계산서 발행하고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법인을 설립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사업자를 구성해야 되지? 업종은 뭘 해야 되지? 이러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빠른 세무사라면 세무사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해주고 이런 컨설팅 저런 컨설팅 회사에서 요청해주는 그런 형태를 맞춰주기만 한다면 사업 성장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잘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세무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세무사 같은 경우는 국세청 출신이다 이러면 나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국세청에서 세무청에서 퇴사하고 일하는 경우, 두 번째는 세무법인 이사라고만 되어 있고 그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럼 실제로는 직원들과 소통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절세는커녕 기본적인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직접 거래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절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세무사를 만나야지 회사 성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 출신, 지금처럼 세무법인 이사라고 하는 분, 아니면 사무장이라고 하는 분,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세무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장, 그리고 실장님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합법적이지 못한 절세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 거래처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위험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 제어를 해도 지금 당장에 세금 혜택, 세금 적게 내고 싶어 가지고 실장, 그 사무장 말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세무사가 하는 그런 세무사 사무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세무사 확인 필수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팁 정말 유용하셨죠? 여러분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세무사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 대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릴 거니까는 꼭 구독과 알람 설정 여러분들이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